겨울이 깊게 내려앉은 어느 날,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만이 공허하게 퍼지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차갑게 느껴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온기가 느껴져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집 안은 어딘가 낯설고 불편했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았지만 책 속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으로 책장을 무의미하게 넘기면서도 시선은 허공에 고정돼 있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듯한 서늘함이 몸을 감싸며 불안감을 더했다. 최근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소리가 오갔을 텐데 요즘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빠는 원래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꼭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영화관에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딸의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던 사람이었다. 그 모습은 수진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늦었어. 라는 변명은 매번 같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는 처음엔 믿는 듯 했지만 점점 그 말에 담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자주 맴돌았다. 엄마가 주방에서 혼자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이 수진의 눈에 자주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에 벌어졌다. 수진은 방에서 숙제를 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엄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이게 뭐야? 당신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낮게 말했다. 그냥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손에는 이미 수십 통의 메시지가 담긴 아빠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 속에는 두 남녀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대화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호텔 객실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다. 사진 속의 아빠는 엄마 앞에서 보이던 피곤한 가장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벽을 뚫고 울려 퍼지는 부모님의 고성과 싸우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엄마의 흐느낌은 그녀의 심장을 죄어왔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막아도 싸움 소리는 뇌리를 때렸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엄마는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을 잃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조차 무표정으로 칼질을 했고 식탁에 앉아도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가 집에 없는 날이면 엄마는 홀로 주방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수지는 부모님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점점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아빠가 떠나지 않았을까? 몇 주 뒤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엄마는
얼굴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수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함께 울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아빠는 자신이 살던 집을 나갔고 엄마와 수지는 아파트에 남았다. 아빠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거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아빠의 부재를 상기시켰다. 평소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집은 이제 텅 빈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아빠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만나도 대화는 어색했고 잘 지내냐라는 짧은 인사조차 자연스럽지 않았다.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용돈을 건네고는 서둘러 떠났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향한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상처였던 건 이혼 후에도 아빠와 그 여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동네 지인들이 전하는 소문 속에서 그리고 SNS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어떤 날은 지인이 내 아버지가 여자친구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봤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도 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엄마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 수지는 아빠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늘 든든하게 지켜주던 보호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엄마를 울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그 감정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다. 수지는 학교에서도 웃음을 잃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에서는 대부분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엄마 역시 지쳐 있었다.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졌다. 아빠는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엄마 혼자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밤마다 엄마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를 더 무너뜨렸다.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건 아빠와 그 여자의 태도였다. 그들은 주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강당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사랑에 빠진 게 죄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불륜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일부러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은근히 과시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수진의 마음을 더 깊이 병들게 했다. 수진은 그날부터 결심했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결의는 그녀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학교 앞 카페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가득하고 거리에는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이 넘쳐났다. 봄이 오자 벚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짝 피었고 사람들은 그 꽃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수진에게 그 모든 풍경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그림 같았다. 세상은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듯한 이질감이 마음 한켠을 짓눌렀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친구들의 잡담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교과서를 바라보곤 했다. 글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흐릿해지고 마음속엔 허무함만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친구들이 괜찮아 라고 물을 때마다 수지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상처는 단 하루도 아물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을 둘로 갈라놓았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문이 쾅 닫히던 소리, 엄마의 떨리는 어깨, 그날 집안에 감돌던 싸늘한 공기까지 모든 게 꿈처럼 흐릿해지길 바랐지만 상처는 오히려 날카롭게 각인되어 있었다. 수지는 늘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 결심과는 별개로 어린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 여자 결혼한대.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부엌 한 구석에 서 있던 그녀는 엄마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내 아빠랑은 헤어졌나 보더라. 요즘 다른 남자랑 다니던데. 결혼 준비를 한다더라. 그 말은 수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불륜녀 그 여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과 엄마를 눈물 짓게 만든 여자가 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분노는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소셜미디어를 열자 불륜녀의 계정에는 반짝이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예비 신랑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친구들에게서 쏟아지는 축하 댓글들, 행복한 새 출발을 응원해요. 너무 예쁘다. 같은 글들이 그녀의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베어냈다. 수지는 화면 속 그녀의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이를 악물었다. 그 웃음은 너무도 당당했다. 마치 과거의 잘못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오래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아빠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아직 어려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때 느낀 불쾌감과 두려움은 몸에 새겨져 있었다. 불륜녀는 수진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친절함이 아니었다. 도발적인 그리고 승리감을 드러내는 웃음이었다. 너희 엄마보다 내가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느낀 굴욕과 분노가 다시 심장을 조여왔다. 엄마는 불륜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국을 휘저으며 잘 살면 좋겠지라는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지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는 엄마를 여러 번 봤다. 방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들려오는 흐느낌. 손으로 눈가를 닦는 엄마의 모습이 수진의 마음에 깊게 각인됐다. 그때마다 복수심은 더욱 짙어졌다. 엄마는 이렇게 아픈데 저 여자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절대 안 돼. 며칠 동안 수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수업 내용을 놓치기 일쑤였다. 친구들이 걱정하며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괜찮아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불륜녀의 결혼식장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했다. 먼저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글을 추적하니 생각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웨딩홀은 도심의 고급 호텔. 결혼식은 2달 뒤였다. 불륜녀는 예비 신랑과 웨딩 촬영을 하며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수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저 웃음이 사라지게 해줄 거야.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방 한쪽 벽에 작은 메모판을 설치했다. 그 위에는 빽빽한 글씨로 적힌 계획들이 붙었다. 화환 주문하기, 팜플렛 제작, 증거 수집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먼저 화환이었다. 평범한 축하 화환이 아니라 불륜녀의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는 문구를 넣을 생각이었다. 유부남과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 이 문구가 적힌 화환이 결혼식장 입구에 세워진다면 하객들은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수지는 인터넷에서 맞춤 화환을 제작해주는 업체를 찾았다. 업체 직원은 처음엔 난감해했지만 수지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그녀는 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주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전단지였다. 불륜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예시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과거의 증거로 모아두었던 자료를 몰래 꺼내왔다. 핸드폰에서 캡처한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너 없인 못 살아. 오늘도 아내 몰래 나왔어. 읽기만 해도 수진의 마음속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수진은 컴퓨터로 전단지 내용의 불륜녀의 과거를 상세히 기록했다. 제목은 단순하게 이 여자를 아십니까? 였다. 그 아래에는 사진과 사건 경위를 간결하게 적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지만 동시에 수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다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엄마가 홀로 눈물을 삼키던 모습을 떠올리면 그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엄마는 늘 참기만 했어.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수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복수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힘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듯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어린 소녀 같지 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전단지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싸울 거야.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불륜녀의 SNS는 행복으로 물들어갔다. 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 그 웃음은 사라질 거야. 결혼식 당일 아침, 수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지만 그 따뜻함은 오늘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이 푸석푸석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깃든 결의는 나이를 초월한 무게감을 띠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옷을 골랐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차림으로 자신을 꾸몄다. 검은색 카디건과 청바지, 편안한 운동화, 평범한 차림은 그녀가 오늘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위장막이었다. 가방 안에는 며칠 밤을 새우며 만든 전단지와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화한 주문 내역서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하루 진실을 보여줄 거야. 집을 나서기 전 엄마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다녀오겠다며 인사를 했다. 엄마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의는 눈치채지 못했다. 문을 나선 순간부터 수지는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처럼 느껴졌다. 호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북적였다. 고급 호텔 특유의 은은한 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커다란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그곳은 한눈에 봐도 특별한 날을 맞은 사람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들은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고 웨딩홀 앞에는 사진 촬영을 기다리는 이들이 줄을 섰다. 그러나 수진의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웨딩홀 내부에서는 불륜녀가 신부로서 환호를 받으며 준비하고 있었다. 눈부신 흰 드레스, 정교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반짝이는 티아라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정말 아름답다,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이선으로 뒤덮인 그림처럼 보였다. 그 화려한 미소가 엄마의 눈물을 짓밟은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먼저 웨딩홀 입구에 화환을 배치했다. 커다란 리본에 적힌 글씨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었다. 유부남과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 이 글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녀와 엄마가 지난 몇 년간 겪은 고통의 기록이자 복수의 외침이었다. 화환 옆에는 안내문이 세워졌다. 불륜녀의 과거를 아십니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문을 곧게 세웠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화환을 배치한 뒤 최대한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다. 조금씩 하객들이 웨딩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다. 어떤 이는 화환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수근거렸다. 이게 뭐지? 어머, 이게 사실인가? 수군대는 목소리들이 퍼져나갔고 시선은 하나같이 웨딩홀 안을 향했다. 불륜녀는 하객들의 반응을 감지하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2달 동안 모은 증거와 엄마의 눈물이 담긴 자료가 이 작은 종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하객들에게 건넸다. 꼭 이걸 읽어주세요. 전단지에는 불륜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과 메시지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너 없이 못 살아. 오늘도 아내 몰래 나왔어. 라는 문장들은 읽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차례로 변했고 작은 웅성거림은 점차 커졌다. 결혼식장은 서서히 혼란에 빠졌다. 신랑 측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신랑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불륜녀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륜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불륜녀는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전단지를 받아본 하객들은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오늘의 목표는 고요하면서도 확실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전단지와
화환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느꼈다. 웨딩홀의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차갑게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진실이야.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 사이 신부 측 가족들은 호텔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결혼식 진행자는 침착하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하객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일부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단지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며 파장이 커졌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에서 터진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화환에 적힌 문구와 팜플렛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한 죄는 결국 돌아온다라며 불륜녀를 비난했다. 웨딩홀 안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장이었다. 불륜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눈물을 흘리며 신랑의 손을 붙잡았다. 신랑은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차가운 긴장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음악은 멈췄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화려한 드레스와 꽃으로 장식된 홀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수지는 호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내 묘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외치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해방시켰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호텔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이미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불륜녀의 과거가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오늘만큼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오늘의 행동으로 이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는 것.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오늘의 일을 곱씹었다.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불륜녀가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수많은 걱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불안 위에 덮인 감정은 확신이었다. 엄마와 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수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차갑게 빛나는 별빛 아래서 그녀의 눈빛도 차분하게 빛났다.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움보다 강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었다. 화려했던 웨딩홀은 그날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고 하객들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륜녀와 아버지의 과거가 증명된 사진과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그날의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온라인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불편했던 건 불륜녀였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수진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과 비난을 받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갈며 말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고 사진을 유포한 것은 충분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소송 절차를 안내했다. 그녀는 이미 결혼식에서 모든 게 망가진 기분이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결혼식이 한순간에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주변 친구들조차 곁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수진의 집으로 법원의 소환장이 도착했다. 봉투를 뜯어본 어머니는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너 고소당했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법적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녀에게 법정은 낯설고 무서운 세계였다. 엄마는 차분하게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우린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느 때보다도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그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다.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수지는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법적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수진 양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가장 큰 방패가 될 거예요. 게다가 당신이 폭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긴장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엄마는 딸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날이야, 수진아.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 숙이지 말자. 수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은 천장과 하얀 벽, 차분하게 정돈된 의자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재판관의 권위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불륜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고 수진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다.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절차를 시작했다. 본 사건은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관한 것으로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수진의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닌 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수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증거 자료가 담긴 USB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그 안에는 불륜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본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하객들의 증언서도 하나둘 읽혔다. 결혼식 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팜플렛 속 내용은 사실이었고, 그녀의 행동은 용기 있는 폭로라고 생각합니다. 하객 중 한 명의 증언은 수진의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반면 불륜녀 측 변호사는 수진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불륜녀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망쳐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건 진심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이었다. 수진이 증인석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떨리고 손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엄마와 변호사가 보내는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새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다. 결국 재판부는 수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중시하며 실질적인 처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고를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깊이 눌러왔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진의 반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불륜녀는 아빠와 불륜을 저지르던 때 이를 방해하던 수진에게 많은 협박 문자를 보냈었다. 아빠와의 사이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수진은 엄마와 변호사에게 모든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인 당신에게 이런 압박을 가한 건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맞고소합시다.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수진은 협박 메시지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다. 스크린샷, 음성 메시지, 그리고 불륜녀가 결혼식 전부터 자신에게 보냈던 위협적인 문구들이 모두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가 성립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은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몇 주간의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불륜녀의 평판은 이미 결혼식 사건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더 큰 위기에 처했다. 온라인 인터넷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공유되었고 여론은 불륜녀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날 조사 후 수진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래, 수진아. 우리가 함께라면 절대 무서울 게 없어. 그날 밤 수진은 방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날 이후 수진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 날이었다. 결혼식의 폭풍 같은 사건과 그 후 이어진 법정 공방은 단순한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인터넷 뉴스 기사로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그 내용에 분노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또 누군가는 용기 있는 딸이 정의를 세웠다며 수진을 응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은 화제였고 불륜녀와 아버지의 이름이 기사와 게시물에서 오르내렸다. 사건의 파장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후폭풍으로 돌아왔다. 특히 불륜녀에게 닥친 변화는 잔혹할 만큼 가혹했다. 그녀는 한때 세련된 이미지와 화려한 외모로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사로만 볼 수 없었다. 회사의 고객 중 일부는 이미 그녀를 알아보았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녀의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언급되며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인사팀은 곧장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두면 회사 이미지가 위험합니다. 이미 사건 관련 글이 확산되고 있고 고객 신뢰에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해고 외에는 방법이 없겠군요. 그녀가 사무실로 불려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끝을 향해 있었다. 상사의 얼굴에는 차갑고 불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화려했던 커리어와 안정된 직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편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터지자 그가 쌓아온 명성과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들은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면 그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참 직장에서는 성실한 척했는데 결국 이중생활이었군. 그는 점점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상사도 그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상 회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퇴사 권고를 받았다. 순간 그는 손이 떨렸다. 가정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는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그날 밤 그는 빈 술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이 모든 소식을 차분히 들었다. 엄마는 일부러 딸 앞에서는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수지는 엄마가 방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다. 아버지와 불륜녀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은 처음엔 통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그들은 자신과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상상한 적은 없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던 아버지였고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가 몰락한 지금 수지는 자신이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연민과 함께 다시 떠오른 것은 분노였다. 그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수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스스로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사이 엄마와 수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엄마는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수진도 학업에 집중하려 했었다.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점점 강해졌다. 학교 친구들은 처음엔 이 사건에 대해 속삭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난 너처럼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불륜녀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됐다. 사건 이후 그녀는 이사를 다니며 조용히 살려고 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녀의 신상이 털려 도배가 되어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화제였다. 저 여자 아직도 당당하게 산다며? 가정을 망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지.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도 카페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이 한때 꿈꾸던 화려한 미래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때 자신을 감싸주던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고 예비 신랑도 결혼식 파탄 이후 그녀를 떠났다.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자기 변명과 함께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갔다. 아버지도 비슷한 처지였다. 직장을 잃은 후 그는 술로 시간을 보냈다. 방 한 구석엔 술병이 쌓였고 과거의 사진 속 가족의 웃음은 이제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 가족을 잃었고 직장까지 잃었으며 사회적 신뢰도 무너졌다. 그는 이제 외롭게 살아가야 했다. 수지는 아버지의 상황을 전해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자신과 엄마가 겪었던 수많은 눈물의 밤을 떠올리면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다. 엄마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이제 아빠 걱정은 그만하자. 그건 아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야.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엄마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다.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엄마는 매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수진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소소한 웃음이 오가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 내가 원하는 꿈을 마음껏 꾸면서 살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과 엄마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수진은 학교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취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반면 불륜녀와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과 과거 사건이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비난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불륜녀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와 내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수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제 그녀와 엄마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